안녕하세요. 한 단어 쏙쏙 잉글리시에서 1강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드 위너라는 말이 있어요. 브레드는 빵이고 위너는 승리자. 빵 승리자. 아, 이건 또 뭔 말일까요? 빵 승리자. 빵 승리자. 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브레드 위너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쌀을 벌어오는 사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이제 우리는 주식이 쌀이지만 얘네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브레드 위너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He is a breadwinner. She is a breadwinner. 그녀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겠죠. 레몬은 또 뭘까요? 레몬은 과일, 레몬 다 아시죠? 향 좋은 레몬. 레몬. 레몬이 의미하는 건 결함이 있는 걸 의미를 해요. 한 마을에 레몬 추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 전체가 그렇게 좋은 향이 난대요. 그런데 그 레몬을 사과나 배처럼 먹진 않죠. 너무 시니까 어떤 소스나 그런 개념으로 향신료 정도로 사용하지 레몬을 깎아 먹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향은 좋지만 실제로는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결함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어디를 가다가 가게 상호가 레몬 컴퓨터예요. 중고 컴퓨터를 파는 가게였는데 왜 레몬 컴퓨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레몬 컴퓨터란 말은 뭔 뜻이냐면 컴퓨터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었어, 안 좋아, 그런 의미거든요. 만약에 I bought a lemon car, 나는 레몬 차를 샀어, 그 말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완전히 막 상태가 안 좋은 차를 샀어, 막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 선정도 잘 하셔야 돼요. 이 레몬은 결함이 있는 그런 걸 의미해요. 콜드 터키는 뭘까요? 콜드는 차가운, 터키는 칠면조란 말인데요. 콜드 터키, 차가운 칠면조가 또 뭘까요? 자, 갑작스러운 중단을 의미해요. 지원을 잘 해주다가 갑작스럽게 딱 더 이상 지원 못해 중단하게 되면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칠면조 요리가 있는데 칠면조 요리를 하지 않고 내놨어요. 우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특별한 날 칠면조 요리를 먹는데 차가운 칠면조, 요리 안 된 칠면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갑작스런 어떤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콜드 터키라고 해요. 에어헤드는 뭘까요? 에어는 공기고 헤드는 머리란 말인데 공기머리는 뭘까요? 공기머리는 머리가 나쁜,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고 텅 ቢ었어요. 그래서 에어헤드라고 해요. 다른 말로 미트헤드도 있어요. 미트가 뭔 말이에요? 고기란 말이죠. 머릿속에 고기가 차야 되는데 고기가 고기가 차야, 지금 제가 말 잘못했죠. 머릿속에 지식이 차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요. 음, 요즘 학생들 속된 말로 머리에 막 우동살이 찼냐 막 이런 말도 많이 하던데 막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재밌네요. 자, 사다리. 레더가 사다리잖아요. 레더는 또 뭘까요? 사다리가 상징하는 게 바로 승진하는 걸 의미를 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막 열심히 해서 잘하려고 막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한다라든가, 아니면 후진국이 잘 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거나 했을 때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아니, 못 사는 나라가 잘 살려고 막 노력하니까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되겠죠. 그때 사용되는 말이 승진하다, 올라가다, 그 뜻으로 사다리를 사용을 해요. 칩이는 뭘까요? 칩은 가늘고 얇고 작은 걸 의미하는 게 칩이거든요. 포테이토 칩 하잖아요. 감자를 얇게 썰어서 튀긴 거고요. 우리 컴퓨터에도 칩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얇잖아요. 그 칩이는 또 뭘까요? 푼돈을 모으다는 뜻이에요. 푼돈, 조금 티끌 모아 태산, 우리 그러는데요. burn bridge는요, 다리를 불태우다 라는 말은 뭘까요? 배수진을 치다. 다리를 불태우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난 이걸 사수하겠어, 그런 말이겠죠. 서양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must see는, 이건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러면 must item도 아시죠?
must item은 반드시 사야 되는 품목, must see는 반드시 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저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잉카 문명 남미 한번 가보고 싶은데,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목록 적어놓고 나서 버킷리스트 하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자, 버클 다운은 뭘까요? 이게 버클 다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버클 업이라고도 사용되기도 해요. 버클 다운, 버클 업. 이것은 전력 투구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전쟁터에 나갈 때 버클, 허리띠를 바지 안 내려가야 되잖아요. 딱 자물쇠를 딱 잠궈놔야, 버클을 잠궈야 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버클 다운 혹은 버클 업 같이 사용을 해요. 굿딜은요, 좋은 거래. 좋은 거래란 말은 당연히 싼 가격이어야만 굿딜이라고 하겠죠. 싼 가격을 굿딜이라고 해요. 저 식스팩은요, 식스팩 하니까 몸짱이어가지고 막 배에 근육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들은요, 끝나고 나잖아요. 우리도 일 끝나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서는 맥주 한잔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맥주를 들고 가는데, 맥주가 이렇게 우리나라 맥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이게 손잡이 이렇게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맥주 6팩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일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 식스팩은 평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보통 사람. birthday shoes는요, 생일 옷. 생일 옷? 알몸이죠.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벗은 몸으로 태어나지만은, 여기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또 본인도 노력하면서 이제 자신을 갖춰 나가는 거죠. birthday shoes는 알몸이에요. bite the bullet. 바이트는 물다란 말이고, 블렛은 총알이에요. 총알을 물어라? 응? 총알을 보기도 쉽지 않은데 총알을 왜 물죠? 총알을 물다란 말은요, 어려움을 극복하다, 그런 말인데요. 총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총기 사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총상 환자들이 수술을 해야겠죠. 몸에 박힌 총알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죠? 병원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병원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총알을 빼기 위해서 칼도 있고 가위도 갖춘 곳이 어디일까요? 이발소예요. 그래서 총기 환자들이 가는 곳은 이발소였어요. 그래서 그 소독 안 된 가위나 칼로 이제 총 이렇게 빼는 거예요. 막 럼주나 독한 술 한잔 마시고 아픔을 참으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총알을 빼내잖아요. 그럼 그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총알을 이발소 밖에다 걸어놔요. 그래서 이발소 밖에 총알이 몇 개 걸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수술도 잘하는, 수술도 잘하니까 머리도 잘 깎겠지?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던 인기 이발소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알을 입에 물다라는 말은요, 총알을 입에 물을 만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극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발소 밖에 걸어놨던 총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지금의 오늘날 미장원이나 이발소 보게 되면은요, 간판 있잖아요.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빨갛고 하얗고 해가지고 그 총알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 총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발소가. 클라우드9은요, 클라우드9, 구름, 구는 아주 기분이 좋은, 우리나라 말에도 너무 좋아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라고 하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9이에요. 간단하게 끝났네요. 한 단어 쏙쏙 2강 두 번째 배울게요. 핫 포테이토,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감자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것을 삼키자니 뜨거워서 못 삼키겠고, 뱉자니 아깝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핫 포테이토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자니 정말 가성비 떨어지고, 남 주자니 아깝고.
자, 빅 치즈는 뭘까요? She is a big cheese. 그녀는 큰 치즈다. 뭘까요? 치즈는 치즈 냄새 나니까 냄새 난다 그 뜻일까요? 자, 빅 치즈는 거물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추장, 된장에 해당되는 것이 얘네들한테는 치즈나 베이컨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 위에는 땅이 척박해서 싱싱한 채소보다는요 목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양 식단에 고기 육가공품들이 많이 나오죠. 베이컨이건 치즈건. 그래서 빅치즈다 그 말 뜻은요 거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빅마우스 때는요 큰 입은 입이 크니까 말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수다장이를 의미해요. 하드 노즈드는 하드는 단단한 딱딱한, 노즈드는 코란 말인데 이게 뭘까요? 고집센. 우리나라 말에도요 콧대가 높아 그런 말이 있는데 하드 노즈드가 그런 뜻이에요. 올 썸은요 올 썸스. 썸은 엄지손가락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올 썸스 그 말은 재주가 없는 그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에 다 역할들이 있는데 다 엄지손가락이라면은 제대로 일을 못하겠죠. 그러고 보면 참 손가락 5개도 참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졌는가. 올 썸스는 재주가 없는 그 뜻입니다. 치킨 피드는요 닭모이, 닭모이. 닭모이가 뭘 의미할까요? 약간의 돈. 용돈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조금 줬어요. 닭모이만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게 치킨 피드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그런가 서양이나 우리나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표현들이 비슷하죠. 블랙아웃은 이건 너무나 많이 사용되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블랙아웃. 이게 기절하다, 필름 끊기다, 생각이 안 나다 그런 뜻이에요. 존 행콕은요 사람 이름인 거 아시겠죠? 존 행콕. 존 행콕이라는 영화도 있었었는데 옛날에. 존 행콕은요 자필 서명을 의미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는데 독립선언서에서 가장 먼저 서명했던 사람이 존 행콕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행콕의 글씨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힘있고 멋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 첫 번째로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존 행콕의 이름 자체가 자필 서명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퐁퐁 사와 하는데 주방 세제 대표가 됐던 것처럼 미원 사와 그러면 우리 MSG의 대표가 되는 것처럼 존 행콕이 자필 서명하다의 대표가 돼버렸어. 이런 사람 이름이. 그러면은 이 사람의 후손들은 참 이런 조상 가져서 참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피치는요 복숭아인데요. 복숭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복숭아 좋아하는데 복숭아가 좋은 향이 나서 그럴까요? 제이워크는요. 제이는 종달새고 워크는 걷다라는 말이에요. 종달새 걸음이 뭘 의미할까요? 무단횡단을 하다. 새가 무슨 교통신호를 배우고 교통신호를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잖아요. 우리 사진 보면은 오리가 무단횡단 하는데 사람들이 차들이 다 기다려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을 무단횡단하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꾀은요. 꾀 한번 따라 해보세요. 꾀. 오리 소리 일은 없겠고요. 물론 오리 소리도 꾀이라고 하는데 저는 대문자로 써놨어요. 꾀은 바로 돌팔이 의사 사기꾼을 꾀이라고 해요. 신시티, 범죄의 도시. 안 좋을 것 같다. 범죄의 도시 한다면은요. 범죄의 도시가 어딜까요? 미국에 있는 도시의 하나예요. 신시티는. 어느 도시가 범죄의 도시일까요?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가 도박, 카지노로 유명하죠. 그래서 범죄 도시를 신시티라고 해요. 본헤드, 뼈, 머리.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네, 멍청한 사람. 아까 에어헤드, 밑헤드 했는데 같은 의미예요. 빅 애플, 큰 사과. 큰 사과도 도시예요. 어느 도시일까요?
뉴욕시를 빅애플이라고 해요. 한 단어 쏙쏙 3강 갈게요. 구피. 영화 보면은 구피라는 말 나오는데요. 구피는 뭘까요? 바보 같은 이 구피예요. 포니는 우리 포니테일이라고도 하죠. 머리를 뒤로, 여자들 머리 뒤로 이렇게 하나 딱 묶은 것을 포니테일이라고도 하고, 망아지도 포니라고 말하는데, 포니가 뭘까요? 포니가 가짜란 뜻이에요. 포니. 브랜뉴는요? 브랜뉴. 신상, 새 제품을 브랜뉴라고 해요. 그린 크리스마스는요? 녹색의 크리스마스. 녹색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눈이 와야 되는데요. 녹색이란 말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그린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스윗 허트는요. 달콤한 심장아, 달콤한 심장아. 사랑스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my sweet heart 그렇게 해요. 나의 사랑스러운 사람. 마초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그는 마초남이야 할 때. 근육질 남자를 마초라고 해요. 세븐스 헤븐, 7번째 하늘. 7번째 하늘은요, 기분이 환상적인 아주 좋은 세븐스 헤븐이라고 하는데요. 아랍의, 그, 교리라고 말해야 되나? 거기에는 7번째 천국이 있는데, 7번째 천국이 그렇게 막 정말 좋대요. 그래서 세븐스 헤븐 하면은 아주 환상적인 그렇게 사용을 해요. 아랍인데 막 왜 이런 영어에서 사용돼요라고 할지 모르겠던데 영화 봐보세요.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해요. 아주 환상적인 좋을 때 클라우드 나인처럼 사용해요. You 룰은 지배하다 그런 말인데 you 룰은 네가 짱이다 그 뜻이에요. 네가 지배한다.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웠는데요. You are the boss.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렸어. 그런 거랑도 일맥상통해요. Old school은 오래된 학교. 오래된 학교는 오래된 것을 그냥 의미해요. 옛날 것. Find me. 나를 물어? 못 참죠. 꺼져. 그런 말이에요. 숨이 꺼져. 지록스는요? 지록스가 복사기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지록스가 복사기인데 원래 복사기예요. 근데 복사하다가 상징이 됐잖아요. 복사기 산다 그러면 지록스 산다 그런 것처럼 퐁퐁 산다 그러면은 우리 주방 세정제 산다 하는 것처럼요. 처음 그래서 이름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칠맨, 칠이 차가운 그런 말인데 칠맨 차가운 남자 뭐죠? 진정해 그런 말이에요. 이 맨은 우리 자 그런 말이니까 해석 안 해도 돼요. 먼데이 블루 월요일 파란 월요일이 파란해서 어떡하죠? 뭔 말이죠? 월요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막 당황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고 말하죠. 얼마나 월요일날 일하기 싫고 직장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가기 싫으면 월요병에 걸릴까요? 그것을 먼데이 블루라고 해요. 우리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코로나 블루란 말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곤 했었는데 그 일을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 일요일 놀다가 다시 월요일 일하려면 힘들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이럴 때는 뇌를 속이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을 하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월요일 날을 내가 일할 거 준비했잖아요. 주말에. 그러니까는 월요일에 그다지 힘들지가 않아요. 그것도 삶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평생 일해야 되는 건데 일할 거면 즐기면 좋지 않을까요? 자, 하여간 먼데이 블루는